안녕하세요. 오늘 재테크 7번째입니다. 예, 7번째는요, 저희가 5번째부터 5째, 6째, 7번째까지 이렇게 한 테마로 부동산 갭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 갭 투자에 대한 재테크. 예, 오늘 진행자, 전 부대표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 에이미입니다. 네, 예, 에이미님. 네? 지난번에 우리 셀프 등기 해주셨잖아요. 아, 네네. 네, 그때 너무 설명 잘해주신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집을 샀을 때 이게 1가구 1주택자로 산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네, 이미 집을 보유하고 계시고 네. 또 몇 개 다주택자시잖아요. 네네. 제가 예. 이제 곧 거주하는 집이 하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오피스텔을 음. 전세 전환했으니까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아파트 이번에 구매한 거 있고요. 예, 아파트 구매한 거 이제 이게 몇 가지가 있을 때는 요게 중요해요. 주택 임대 사업자를 꼭 이번 연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내신 후에 3개월 안에 내셔야죠. 네네. 취득한 지. 맞습니다. 네. 네, 3개월 안에 내시고 12월 31일까지 한 거래에 한해서 10년 보유하면은 그 양도세. 네, 면제죠. 네네. 네. 그럼 에이미님은 우리 주택 임대 사업자가 두 가지예요. 현재 단기 임대 주택이라고 하고 또 장기 임대 주택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한 지난번에는 준공공 임대라고 해서 단어가 정말 어렵지 않았나요? 네, 계속 단어가 바뀌더라고요. 네네. 4월 달에 신고할 때는 중공공임대였는데 이번에 신고할 때는 또 명칭이 바뀌었죠. 네. 네. 그러니까 단기 임대랑 장기 임대예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반으로 기업이 하는 게 네. 아니라면 네. 그럼 단기 임대, 장기 임대. 단기 임대는 4년, 장기 임대는 8년. 네. 에이미님은 이 두 가지 중에 뭘로 하셨어요? 아, 예, 저는 당연히 8년으로 했죠. 네, 왜요? 아, 4년으로 네. 했더니 혜택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비과세 혜택, 예. 또 뭐 중과세 배제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8년 이상 네. 임대 신고를 해야지만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사실은 제가 여기 사업자 등록증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안 보여야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에이미님도 우리가 지금 할 게 임대사업자를 내면 네네. 이게 세무서에서 날라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이렇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요거를 지금 하는 방법을 네.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 네네. 맞습니다. 네, 요게 제가 두 장을 갖고 있는데 이건 저는 다 오래전에 한 거예요. 오래전에 2015년. 예. 2015년 때 네. 그때 낸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주택 임대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과세자예요. 왜 일반 과세자는 제가 언제 썼을까요? 글쎄요. 사업자가 네. 두 개나 있으시네요. 아, 근데 네. 이것도 오피스텔이었는데요. 네. 제가 미혼 때 결혼하기 전에 네. 하기 전에 2006년도에 그러니까 한 3천만 원을 모아서 갭 투자를 했었어요. 아, 강남에. 네네. 강남 역삼동에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 역삼이었는데 전세가 1억 2천, 매매가 네. 1억 4천 300에 샀네요. 아. 2,300만 원 주고 네. 역삼동에 그때 오피스텔을 할 때는 무조건 일반 과세자를 내야 했어요. 아. 왜일까요? 네. 아, 글쎄요. 그러면 바뀐 거네요. 네, 바뀌었죠. 아.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네. 주택 임대 사업자는 이거는 세 채 이상, 뭐 다섯 채 이상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 세 채 이상인 분만 할 수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한 채만 가진 사람은 무조건 일반 과세자로 내서 또 이제 사업자들만 하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오피스텔을 이제 취득하는 목적이었거든요. 아, 네네. 예. 근데 이제 2015년부터는 바뀌었죠.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한 채를 갖더라도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낼 수 있는 법이 생겼어요. 그게 2015년부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뭐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요거는 제 그때 1억 4,300 주고 산 게 한 2억 8천 돼요. 예, 10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날 그냥 2년 만에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이제 부가가치
등록세 면세 사업자를 오늘 내는 방법을 이게 우리가 주택 임대 사업자라고 하는 거죠. 요거 내는 방법을 이게 방법은 지금 인터넷으로 하실 거잖아요. 보여주실 거잖아요. 네네네. 요즘은 뭐 직접 가지 않고 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제가 살고 있는 곳 있잖아요. 의왕시 쪽에 살고 있으면 의왕시 시청 네. 가서 하고 또 세무서 가서 만들고 이렇게 2번 갔었거든요. 네네네. 요즘도 직접 가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똑같죠. 예. 네. 관할시 구청이나 뭐 시청이나 가서 하고 사업자를 내고 그 다음에 또 세무서에서 또 가서 네. 왜냐면 이게 서로 교류가 안 돼요. 맞아요. 예, 이게 네. 요 법이 꼭 2가지를 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임대사업자 여러 채 있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게 어떤 데는 용인에 있고 어떤 데는 뭐 남양주에 있고 어떤 데는 서울에 있고 껌껌이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럼 껌껌이 하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관할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네. 요거 등록증 하나를 냈고 이게 계속 추가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에이미님은? 네. 추가를 하셨어요, 아니면 다 네. 껌껌이 하셨어요? 아, 예. 저도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다 네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고 예. 그다음에 신규로 건물을 구매할 때마다 뭐 아파트나 네. 오피스텔을 구매할 때마다 관할 구청에다가 네, 추가하는 걸로. 예. 네. 그러니까 기본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저의 집 거주지로 되어 있고 네네. 신규로 이제 새로운 것이 추가될 때마다 관할 예. 거주지에 그 구매한 지역에 가서 네, 신고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저도 이제 많이 내봤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채를 보유하실 분은 껌껌이 다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살 네. 때마다. 네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사놓고 이제 추가하는 저희 그 의왕시로 제가 사는 곳으로 해놓고 그 관할 주소를요. 그럼 네네네. 그 주소가 여기 찍힙니다, 그대로.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매입할 때마다 뭐 용인시를 사든 뭐 마포구를 사든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거를 이제 렌트홈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추가를.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하면 뭐가 좋냐? 기존에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비과세가 되죠. 비과세를 네. 1가구 1주택으로 되고 네. 나머지는 주택 임대 사업자가 되니까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네네. 예. 사람들이 이제 잊어버리는 게 이게 주택 임대 사업자인데 좀 골머리 썩는 걸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뭐 세입자에서 등록하고 뭐 세금 내고 네. 뭐 이런 것들 생각하는 걸 싫어하시는데 사업가입니다, 이거는 세무서에 등록을 하면서 사업가는 그런 거 다 해줘야 되지 않나요? 우리 재무 담당님, 에이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그렇죠. 일단 자신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겠죠. 네. 예. 그러면 저도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니까 계속 임대사업자가 뭐고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네. 내고 뭐 세무서에는 어떻게 가고 세무신고는 어떻게 네. 하고 다 관심이 가게 되고 자동으로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네.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공부해야 또 관련 지식도 늘고 더 다른 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요거를 직접 안 하셔도 돼요. 돈이 있으시면 시간을 아끼고 싶으시면 세무사. 네네, 맞습니다. 세무사에게 직접 비용을 내고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네. 제 테크니까 스스로 해서 제 돈을 좀 줄이는 거죠. 근데 이게 줄이는 게 세무사 비용이 안 드는 게 또 첫째 비용 줄이고요. 주택 임대 사업자 내면요. 취등록세가 또 줄일 수 있죠. 근데 기존 아파트를 이렇게 매입하실 때는 그 취등록세가 그 면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네. 오피스텔 새로 지은 거, 뭐 새로 지은 거 분양 받으시 이때 이제 취등록세가 이제 60m 제곱 이하는 완전 면제되고 그 이후는 뭐 70%, 50%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되고요. 취등록세 감면 이제 두 번째가 40제곱미터. 40제곱미터. 예. 예, 40제곱미터네요. 네네네. 40제곱미터일 때 이제 완전히 면제되고. 예. 네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취등록세가 감면되고 또 두 번째 장점이 뭐죠? 또 장점이. 네, 양도소득세가 장기 보유할 경우에는 야, 비과세죠. 예, 양도세가 비과세 되거나 이제 장기 특별 공제돼서 대상이 되는 거죠. 네네네. 예. 이게 한
2, 3억이 올라버리면 세금이 엄청납니다. 제 아는 고객님이 제 아는 고객이 실제예요. 건국대 주변에 2008년도에 네. 하나의 이렇게 단독 주택을 사셨어요. 8억이. 근데 이제 2015년 팔 때 그게 20억이 됐어요. 낸 세금만 양도 세금만 얼마였을 것 같아요? 4억 5천 정도. 엄청나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어떻게 세제 혜택을 찾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엄청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진짜 꼭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것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거는 네네네. 무조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는 게 좋죠. 네네. 아 근데 그 기준이 있지 않나요? 어떤 신고할 게요? 수 있는 기준. 신고할 수 85m 제곱 예. 이하까지면 되죠. 면적 있고 또 예. 시가 기준, 공시지가 기준이 있지 않나요? 아 그런데 뭐 6억까지 네.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아까 8억을 예로 드셔가지고 고가 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고 예. 아 근데 그분은 그때 안 네. 내셨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네네. 이렇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네. 이렇게 세금 양도세가 엄청 많다. 아 네네네. 양도세가 엄청 많기 때문에 네. 양도세를 저희는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10년 보유. 이거는 요번에 9.13 대책 이후에도 되는 거잖아요. 요번까지 등록하면. 예, 올해까지만 신고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장점이 그러니까 요거 하면 장점이요. 취등록세 감면.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양도세. 그다음에 세 번째가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저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봤어요. 종합부동산세를 내봤는데 네네.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이게 주택임대사업자 낸 것들은 다 배제되고 이렇게 나왔어요. 아, 네. 그래서 23만 원 정도 이번에 냈는데요. 네. 예, 다 배제시켰죠. 네네. 주택임대사업자. 네. 예. 그러지 않고는 한 135만 원, 150만 원, 요 정도가 책정이 됐었어요. 한 채만 빠졌어도. 한 채만 빠졌어도 135만 원, 하나당 100만 원씩이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비교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내서 한 요번에 부동산세 한 25만 원 냈죠. 아, 네네네. 예, 그러니까 계속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데 취득세 감면, 양도세, 뭐 감면 비과세 되고요. 세 번째가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네. 이건 요번부터 시작됐죠? 이번 연도. 아, 네네. 인상분에 대해서는 배제 예. 감면을 해준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생각보다 이게 크진 않을 거예요. 인상분에 대한 부분에서 70% 감면이죠. 네. 예, 그때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또 이제 혜택이 또 재산세도 감면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재산세. 네. 재산세도 뭐 어떤 지역은 2개 이상 가지면 뭐 50% 감면해주고 네네. 또 어떤 지역은 뭐 네. 70% 해주고 또 면적에 따라서 달랐죠. 예, 맞아요. 네. 저도 이번에 7월 하고 9월에 2번에 나눠서 재산세를 냈죠. 네네. 그런데 보니까 임대사업자 내기 전하고 내고 나서 하고 재산세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예. 잘 됐네요. 저도 60m 제곱 이하는 되게 많이 재산세가 줄었고요. 그 대신 이제 뭐 32평 요런 85m 제곱 것은 좀 재산세가 한 50% 이제 줄여서 네, 나왔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혜택이 주택 임대사업자 하시면 이제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게 우리가 테크닉을 해서 장점이 뭔가잖아요. 장점을 모르면 안 하면 되니까. 네네. 취등록세, 그다음에 양도세, 그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재산세 이 5가지입니다. 네, 재테크를 하는 거네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제가 예. 낸 뭔가 재산을 어떤 걸 테크닉을 붙여서 이 세금까지가 마무리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주택임대사자를 이번 연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꼭 내셔야 돼요. 네네. 사실 이거 주택임대사업자 요거 내는 거 진짜 이게 유튜브나 네이버에 찾아보면 되는데 너무 피곤하고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에이미님이 네. 쉽게 가르쳐 달라고 저희가 네. 한번 한 거고요. 네. 또 저희가 이 시간 내에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작으로 이제 여러분은 찾아보면 되죠. 공부를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네네네. 네. 근데 여기 단점이 있잖아요. 요 단점은 뭐 알고 계세요? 임대사업자 신고했을 경우에 예, 단점이요? 단점이요. 예. 아마 임대료 인상을
5% 이상 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전- 기준을 어기면은 세금을 토해내거나 양대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게 뭐 1,000만 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 임대사업자를 왜 주냐? 답은 이 집값 안정으로 이제 전세자들에게 안정적으로 한 8년, 4년, 뭐 10년 이렇게 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상분에 1년마다 5% 정도 요거를 맞춰달라. 아니면 1,000만 원 세금을 내게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5년 내에 팔지 말라. 5년 내에 팔면 또 1,000만 원 과태료. 이번에 바뀌었죠. 네, 이번에 9.13 바뀌었죠. 대책 이후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그렇죠. 3,000만 원으로 네. 바뀌었죠. 네네. 요거 지켜달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뭔 것 같아요? 세 가지나 있었나요? 예, 세 가지가 네. 있더라고요. 이 단점 5년 내에 팔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예. 5년, 이제 4월 1일 이후에는 8년이죠. 맞다. 예. 예. 왜냐면 제가 저는 임대 사업자를 다 단기로 냈어요. 이전에 신고하셔서 이전에 신고. 근데 올해 이제 3월 음. 30일 이후에 신고하는 것들은 네. 무조건 8년. 네, 그렇죠. 예. 8년. 이상 팔지 보유해야 말고. 되고 예. 5% 이상 인상하면 안 되고. 네. 네. 또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께서 찾아보세요. 여러분께서 여러분께서 또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네, 중요한 네. 건 3개월 안에 빨리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고, 네.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갈 것 같으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아야 되거든요. 네. 예, 또 기존 주택도 1가구 2주택 네. 비과세 받아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지금 하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바로 에이미님이 빨리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네, 맞아요.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지금 현재 네. 혜택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바로 신고하시는 게 좋죠. 예, 그리고 사실 뭐 8년 이상 보유하지 않더라도 네, 일단은 뭐 신고해 놓고 그렇죠. 이후에 뭐 안 되더라도 어차피 세금 다 내는 거니까. 근데 뭐 세금이 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3천만 원 밑으로. 왜냐면 2억이 만약 올랐다면 3년 내에 네네. 팔아도 뭐 세금 뭐 다 내고도 한 50%만 건져도 난 좋다. 1억 5천만 원만 벌어도 좋다. 네네. 1억 5천 세금 내고 이런 분들도 또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은 네. 또 취등록세 하고 또 네. 하셔도 되고. 네, 어차피 혜택을 다 못 받더라도 일단은 신고하시는 게 네. 좋은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꼭 먼저 신고하고 결정하세요. 네. 오늘 재테크는 바로 오늘 신고해야 합니다. 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신고하면 보실까요? 네. 네. 에이미님이 잘 설명해 주세요. 네. 네. 네, 그럼 저와 같이 렌트홈에서 어떻게 임대차 사업 신고를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렌트홈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메뉴가 보이시죠? 여기에서 임대차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 바로 하단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하시면 임대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네, 이 화면에 들어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에 들어가니까요. 네, 정보를 넣게 되어 있죠. 일단 등록 구분에 개인이고요. 신청인에는 제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국인, 주민번호, 실명 인증. 네, 하면 정상 처리가 되었다고 나오고 주소까지 나오죠. 네. 나머지 링크는 다 개인정보,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각각 입력하시고 여기에서 한 번 더 공인인증을 하게 되어 있죠. 여기서 개인인증을 해주시고요. 임대주택을 어떤 부분에 넣을 건지 건축물 대장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조회를 누르시고요. 네, 주소지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하고 네, 이번에 구매한 건을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자료 검색을 누르시면요. 네, 아래에서 해당되는 건을 찾아서 클릭을 하시면 돼요. 다 나오니까 그대로 네, 선택하셔서 선택 내용 추가, 아래 추가되었죠? 적용하기. 네,
적용하기 누르시고 민간 매입 임대주택. 저희는 건설 매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 매입 임대주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전세 계약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인수받았기 때문에 현재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신고한 날로부터 8년이라는 기간에 산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 이 부분 체크를 안 하시면 8년 기간 산정할 때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종류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네. 단기는 4년 임대일 경우, 장기는 8년 임대일 경우. 네. 그리고 유형은 아파트. 네. 선택하시고 임대주택 주소 검색 하면 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네. 네, 조회해서 찾아서 넣으시면 되죠. 계속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임의로 한번 넣어 볼게요. 네, 넣고 제가 임대하려는 주택의 소재지는 어디다 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 개인 네 주민등록 구분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임대주택 소재지에 민원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추가. 네. 그리고 첨부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요. 매매계약서 사본. 네, 여기에다가 먼저 임시 저장한 후에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국세청 신고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각각 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는데요. 더 편리하게 되어 있네요. 직접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또 렌트홈 사이트에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네. 여기에서 바로 국세청 사업자 신고 클릭하시고요. 임대사업자 신청 정보 가져오기 하면 네. 정보를 입력했으면 가져오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 개인 인증을 하면 자료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 개인 인증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인증이 완료되었고요. 여기에서 네. 네. 임대사업자 신청 정보 가져오기 개인 인증을 했더니 제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네, 여기에서 개업일자 오늘 날짜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이 네, 10월 8일. 주소지는 자동으로 끌고 왔죠. 그리고 일반 주택 임대.
보니까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은 아파트, 공공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의 임대는 일반 주택 임대라고 되어 있죠. 장기 임대 공동주택 선택하시고요. 사업자 등록 정보, 네, 공동사업자는 없으니까 아니요 하시고, 제가 직접 하니까 대리인 정보도 넣을 필요 없겠죠. 이렇게 해서 임시 저장하시고 신청서 한번 확인해서 이상한 부분 없는지 확인하시고 민원 신청하시면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등록증이 동시에 발급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미 이제 임대 사업자 등록을 이미 했는데 추가로 내가 아파트가 추가되거나 다른 물건이 추가될 경우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아래 메뉴 임대사업자 등록상 변경 신고에 들어가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셔서 임대사업자 정보조회를 클릭하시면 네, 저의 정보를 넣고 자료 검색, 네, 클릭하면 저의 정보가 나오죠. 네, 저는 이미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기본 정보가 나옵니다. 네, 여기에서 네,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에서 건축물 대장 조회를 해서 추가 구매한 건의 물건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신규로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주소 검색을 눌러서 해당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안양시 동안구 검색, 네, 누르고 네, 자료 검색하면 101동 여기에서 선택하고 추가하면 아래 뜨죠? 적용하기 뜨죠? 네, 어떻게 새로 추가되었어요 하고 밑에 뜨죠? 어떻게 추가되었는지, 네,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하면 네, 이렇게 새로 기존에 있었던 건 다 유지가 되고요. 새로 추가를 하겠다 라고 표시가 됩니다. 네, 하고 여기에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를 하시고 신청서 보기, 민원 신청을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신고, 이거는 이제 제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제가 신고한 건에 전세 계약이 있거나 월세 계약이 변경되었을 때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신고 혹은 변경 신고를 처음 신고할 때, 변경 신고는 이미 신고한 건이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하는 거고요. 해당 부분 들어가서 변경 신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변경 신고 들어가면 네, 똑같이 임대차 계약 정보 조회를 눌러서 조회를 하면 그동안 신고했던 건들이 쭉 나오죠. 네, 최근에 신고했던 건이 오피스텔인데요. 전세로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경되는 건지 나오죠. 임대 기간이 변경되었는지 아니면 월세가 변경되었는지, 그 다음에
변경된 금액을 넣으면 임대료 인상률이 얼마가 되는지 기준에 적합한지 다 계산할 수 있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기재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묵시적 계약 갱신 여부는 기존 전세 계약을 그대로 연장할 경우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임시 저장, 구비 서류 첨부하시고 신청서 보기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민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렌트홈에서 다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어떻게 찾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 메뉴에서 알림마당에 가면 민원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가니까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 있죠? 네, 이 양식을 그대로 다운받으셔서 임대인과 계약을 하시고요. 이 서류를 그대로 신고하시고 첨부하시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여기 임대 계약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누구고, 임차인이 누구고, 중개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중개사 정보를 넣으시면 되고요. 없을 경우는 안 넣으셔도 돼요. 하고 주택 유형이 뭔지, 주소가 뭔지, 기간이 뭔지 각각 체크하시고 이 자료를 그대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네, 크게 어려운 건 없고 한번 읽어보시면 누구나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홈에 가셔서 임대료 인상률 계산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임대한 주택의 기준이 이제 5%잖아요. 이 5%라는 게 전세 계약을 하고 보통 전세는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2년 기준으로 해서 5%가 인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 확인하시고 네, 인상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가안으로 한번 작성해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제가 전세 계약을 4억을 했어요. 그런데 올 12월에 만료가 돼서 이제 연장을 하려고 한다. 그럼 5% 계산하면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4억 2천만 원 넣고 계산하기 클릭하시면 5%. 네, 기준에 적합하죠. 근데 제가 4억 4천만 원을 올리고 싶어요. 4억 4천만 원.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5%가 초과되기 때문에 기준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기존에 세액 공제 받았던 부분을 토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계약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쉽게 아마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고 한번 해보시고 혹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